안녕하세요. 대단히 감사하게도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어제 영상을 조금 더 이제 꾸준히 올려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으셨다 해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현대 사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랑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갈등과 굉장히 유사한 미국이란 나라를 배경으로 한 그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때 벌어진 어떤 갈등 이런 게 담긴 주제가 있는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뭐 굉장히 상도 많이 탄 작품이기도 하고 뭐 미국의 동부 서부의 다양한 문화라든가 그리고 언어적 습관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당시로선 파격적인 문학적 기법까지도 사용한 작품인데 그런 건 다 배제하겠습니다. 철저히 내용 중심으로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배경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제 꽃을 피운 나라이기도 하고 먼저 이제 그 이룬 나라니까 선진국이잖아요. 보통 그럼 따라가죠. 후발주자제 그 나라들이 따라가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을 미국이란 나라가 벌써 1920년대쯤에서부터 미리 겪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만 나눌 게 아니고요. 저자랑 이 개츠비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고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나눠보면 실제 그 생활 속에서도 그 작가조차도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나마 정확히 얘기하면 수정 자본주의예요. 복지 제도가 있는. 근데 이때는 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복지고 뭐고 간에 완전 말 그대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끝판 아주 이제 자본주의의 절정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공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간 작가의 삶까지 살펴보면 정확히 이렇게 사는 게 답이다라고까지 결론은 내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해야겠지만 동일한 고민들을 다 사람들이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인물 관계도부터 해서 왼편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개츠비가 데이지라는 여자한테 반해요. 그 인물 관계도에서 보면 이제 오른편 구석에 있는 개츠비가 데이지라는 여성에게 일단 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밝히는 시대였어요. 이 데이지라는 여자도 상류층 여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돈으로 생활하고 돈으로 먹고 그냥 돈으로 우아하게 꾸미고 돈으로 다 했던 여자예요.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 학력이건 뭐건 어쨌든 다 거의 다 돈으로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개츠비는 미국의 어떤 그 하층민 출신이고요. 딱히 눈에 띌 만한 게 없었고 우연히 이제 그 1차 대전 때 어떤 그 참전을 해야 되는 어떤 군인으로서 데이지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개츠비는 데이지에 대해서 첫눈에 반합니다. 마치 그녀가 이제 우아한 옷차림과 꾸미고 다니고 아주 이제 어떤 귀족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아름다운 머릿결 등등 천사같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돈으로 다 치장한 것이었지만 개츠비가 보기에는 그녀의 어떤 심성처럼 보였고 너무 이제 모든 면에서 내면이나 외면이나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이제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데이지도 그런 개츠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까워집니다. 그렇지만 개츠비만큼 그렇게 순수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로 개츠비가 이제 전쟁에 이제 투입이 돼서 떠나게 되자 곧바로 데이지는 좀 방황을 하다가 금방 이제 그 위로가 될 만한 이런 남자 저런 남자를 손쉽게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고 방식이 그랬어요. 그 실용주의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측면이 있는 게요. 사귀던 남자가 떠났으면 대체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제 막 크게 막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자잖아요, 이 여자가. 그리고 용모도 아주 이제 깔끔하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남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엔 또 뭐 지금은 코로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파티 문화였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부자들일수록 다 파티장에 다 와가지고 모여서 이제 계속 만남을 가지니까 얼마나 이제 수많은 남자를 만나기가 쉬웠겠습니까? 개츠비가 그렇게 멀리 있는 동안 개츠비는 데이지를 계속 기억했지만 결국 데이지는 아주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톰 뷰캐넌이라는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호감은 있었지만 톰 뷰캐넌이 부자였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자였어요. 그게 실리적인 선택을 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어떤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의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대략적인 과거 배경의 내용이에요. 사이사이 보면 개츠비가 이 데이지를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을 굉장히 순수하게 묘사하고 막 상상을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어떤 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닉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게 내용이 전개가 돼요. 닉은 이제 관찰자고요. 정확히 이 소설 자체가 관찰자의 어떤 서술로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톰 뷰캐넌이랑 데이지 이제 친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닉은 시종일관 개츠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요. 사실은 이 소설을 좀 추잡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개츠비도 그렇게 또 그렇다고 깨끗한 인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뭐 잠깐 옥스포드에 들렸다가 이제 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닉에게도 사실은 대번에 들통나는 거짓말을 해요. 이제 뭐 옥스포드 뭐 대학을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출신을 또 속이고요. 열등감 같은 게 이제 또 보여지는 어떤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개츠비가 데이지가 사는 집이 이제 상류층 집안들 굉장히 의리한 저택들이 있는 그 집인데 그 근처 바로 옆에 자신도 이제 저택을 구입해서 이제 그 소설 초반부터 시작을 할 때 거의 매일 밤을 계속 의리의리한 이제 그 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데이지가 주목하고 자기 집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옆에 이제 보고 있던 닉이 개츠비가 데이지를 굉장히 찾는 걸 알게 되고 왜 굳이 그럼 찾아가든가 이렇게 어떻게 좀 오게끔 하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도 개츠비는 너무 데이지를 사랑한 나머지 마치 이제 함부로 막 꽃을 대하면 이게 꽃잎하고 이렇게 팍 깨지면서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렇게라도 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옆에서 계속 일종의 어떻게 보면 티도 안 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건데 그 파티가 그런 목적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데이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 개츠비가 아까도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자기 신분을 거짓말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저택에 신흥 부자로 이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밀수업을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거예요. 다만 그럼 이제 여기에 등장 인물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 다른 인물들은 말 그대로 돈과 쾌락만을 추구했다면 그래도 개츠비는 그나마 순수한 사랑을 이루고 싶어서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정도?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고, 그리고 소설 중간중간에도 이제 본인이 굉장히 그 노란색의 그 롤스로이스 차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나와요. 황금색이죠, 노란색이. 물질 만능 주의에 개츠비 역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묘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이지가 이게 그렇게 또 정략적으로 결혼했듯이 그 톰 뷰캐넌이란 이 남자도 이미 달고 다른 남자예요. 수많은 사교계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업에서도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조지 윌슨이라는 자신의 자동차를 관리하는 하인 같은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이 조지 윌슨의 와이프 머트가 이제 또 이미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톰 뷰캐넌도 이제 절대 순수하거나 좋은 남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개츠비는 또 그나마 정신적인 사랑을 굉장히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톰 뷰캐넌과 개츠비가 대립각인 부분이 있는 게 톰 뷰캐넌은 굉장히 이제 육체적이고 실리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개츠비가 나중에 데이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데이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음에도 막상 또 데이지를 놓아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성, 여성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남자의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개츠비가 어쨌든 그렇게 간절히 데이지를 너무 사랑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부자가 돼서 옆에서 파티도 하고 뭐하고 하는 모습을 본 닉이 연결을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지랑 다시 만나게 되고 둘이서 어떤지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톰 뷰캐넌과 데이지가 둘이 있을 때 개츠비가 대놓고 이제 데이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주세요.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하면서 그 순수한 어떤 그 사랑을 어필합니다. 어차피 톰 뷰캐넌은 또 불륜 상태이기도 하고 제정신인 또 남자가 아니었으니까 개츠비 입장에서는 더욱더 데이지를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닉이 이게 이 개츠비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고 변화하는 입장에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개츠비가 함부로 데이지에게 이제 다가가지 못하면서 멀리서 그 데이지 집의 그 저택에 초록색 불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파티를 하면서도 자꾸 바라보면서 찾아줬으면 하는 어떤 이제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부분인데 이게 이 초록색 불빛은 사실 단순히 데이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문학적 그 표현을 보면 결국 이제 개츠비가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도 이 불빛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본주의의 끝판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지건 톰 부캐넌이건 나중에 이제 개츠비가 죽었을 때 죽든 말든 아주 차갑게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을 벌고 불륜을 저지르고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의 끝판 상징으로 이 초록색 불빛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뭐 이런 마치 항해하듯이 노를 저어서 이 초록색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다르자라는 이런 식을 표현을 하면서 뭐 누가 어떻게 죽건 말건 끝까지 자본주의의 형태로 돈을 잘 벌고 그걸 통해서 즐겁게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듯한 분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일단 개츠비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뭐 결국 뭐 이렇게 됩니다. 이 개츠비의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가 실수로 이제 그 개츠비가 아끼는 그 차, 그 노란색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조지 윌슨의 이제 와이프인 머틀, 그러니까 톰 뷰캐넌과 이제 불륜 관계된 머틀을 치여서 죽여요. 뭐 바람 핀 걸 알아서 이제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차가 좀 어느 정도 파손이 단 상태에서 뺑소니를 쳐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이제 머틀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차의 상태로 개츠비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츠비가 데이지가 이제 누군가를 사고로 이게 죽인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감춥니다. 왜냐하면 데이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감춰요. 그 차를 이제 수리를 이제 바로 맡기지도 않고 숨기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톰 뷰캐넌이 이게 굉장히 약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개츠비가 미울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이미 마음은 떠났다라고 하지만 또 와이프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남자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지 윌슨이 이제 그 와이프 머틀이 죽으니까 반쯤 정신이 나갑니다. 그때 톰 뷰캐넌이 조지 윌슨에게 슬쩍 얘기해줘요. 그 아내를 죽인 그 노란색 차 주인이 개츠비다. 슬쩍 그렇게 마치 이제 넘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조지 윌슨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내를 치여서 죽인 차 주인이 개츠비라는 얘기는 개츠비가 자신의 아내를 치여서 죽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겠죠. 그러니까 톰 뷰캐넌은 아주 사악하죠. 끝까지 불륜도 들키지 않았고 또 불륜의 대상이 죽어버린 거를 이용을 해서 개츠비를 이제 위협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에는 이 조지 윌슨이 총을 들고 개츠비가 풀장에서 조용히 혼자 이제 그 물 위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 튜브 같은 거에 의지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있을 때 조지 윌슨이 총을 들고 다가가서 개츠비를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총을 맞고 개츠비가 그 풀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조용히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자, 그러니까 데이지도 사실 개츠비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이런 일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톰 뷰캐넌도 이 사건의 내막을 아셔서 개츠비가 얼마나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개츠비가 그렇게 매일
데이지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파티를 벌였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 항상 찾아오던 사람들 중에는 개츠비의 장례식 찾아온 사람은 닉하고 개츠비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떤 이거 올빼미 눈을 한 어떤 특이하게 묘사된 어떤 좀 약간 특이한 남자가 있는데 3명만 있었습니다. 3명만. 그러면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개츠비의 어떤 그 순수한 사랑이 꺾여버리는 개츠비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추구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추구만 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츠비의 사랑을 아예 이해하지도 못한 거기도 합니다. 도중에 데이지에게 자신한테 오라고 했을 때 순간 당황을 하지만 데이지가 머뭇거리면서 개츠비에게 또 바로 가지도 않아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허무하게 묘사가 돼요. 그 닉이 특히 이제 굉장히 또 슬퍼하면서 이렇게 열렬히 사랑을 했건만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 슬픈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를 막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긍정론은 개츠비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개츠비란 표현을 이걸 이제 비꼬는 표현이다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랑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식의 어떤 비꼬는 입장을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이 사람도 물론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또 미국의 대다수의 부자들이 그렇게 개츠비처럼 불법을 행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뭐 오늘날에야 뭐 여러 가지 법이 더 생겼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뭐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법이 막 제도화되고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졌던 때였으니까 많은 부자들이 또 불법을 저지른 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분위기에서 개츠비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나마 개츠비는 순수한 사랑은 추구는 했다. 다른 사람들은 돈 계산 안 해서 그냥 동물적인 호감 수준 조금 썸 타는 정도 그게 플러스가 되면 그냥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주 가볍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상대방이 조건이 안 좋아진다거나 어설퍼지면 이제 버릴 수 있는 계산적인 것들을 추구했다면 개츠비는 그러지 않았다. 일관되게 계속 데이지 한 사람만 좋아했고 이 여인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돼서 이 여자가 너무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어떻게든 다가가고 싶었던 개츠비의 마음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순수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긍정론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작가의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해석이 맞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이 피츠 제러드라는 이 사람이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개츠비처럼. 그리고 아주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합니다. 그 16세 때 그 지니 브로 킹이라는 어떤 소녀를 좋아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한동안 좀 사귀게 되는데 아주 이제 불쌍한 일을 겪게 돼요.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그 집안의 강력한 반대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파경을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이 그렇게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깨졌잖아요. 이 작가가 이후에 실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작품에서도 계속 보여줘요. 어떤 거냐면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작품을, 그러니까 이 작가 입장에서 순수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작품을 쓰자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요. 그런 글을 쓰면. 근데 본인은 그런 글을 쓰고 싶어. 근데 역으로 돈이 없어서 사랑이 실패한 걸 겪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막 벌어야겠죠. 다음에 다시 그런 사람을 안 당하려면. 그러면 그 돈을 벌려면 이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글을 써야 돼요? 잘 팔리는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글을 또 써야 되는 거. 이 양 사이에서의 그 갈등. 근데 이 피치 제러드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엔 돈이 되는 글을 써요. 안타깝게도. 개츠비랑 비슷하죠. 왜? 개츠비가 어떻게 해서 그 순수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법적인 거를 통해서 부자가 됐죠. 근데 이 피치 제러드라는 이 작가도 작가 정신을 버리고 이제 그 돈 쪽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 기호에 쓰게 됩니다. 그때 그 첫사랑의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돈이 없어서 깨진 거에 대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만난 이제 그 젤다라는 어떤 이제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젤다라는 여인을 어떻게든 이제 또 이 피치 제라드가 사랑을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미국이 완전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상태였다 했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자본주의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돈을 밝히는 시대였습니다. 더 심하게 완전 돈. 그러니까 주변에 거의 다가 돈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뭐 혼수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완전 갑질 뭐 황당하게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외국에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의 좀 분위기가 대놓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젤다라는 여인을 사랑을 이루고 싶었고 잡으려고, 또 소설가기도 하니까 참 사랑을 알아야 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맞물려 있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광고회사까지 취업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근데도 파혼을 당합니다. 약혼까지 가서. 그랬다가 그 낙원의 이쪽이라는 그 작품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게 떠요. 그게 뜨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젤다랑 다시 약혼을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결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참 좀 갑갑한 게요. 이 작가는 어쨌든 순수한 사랑을 추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나는 순수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있겠죠. 개츠비나 어쩌면 이 작가가 그런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순수한 사랑은 하고 싶은데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하려면 뭔가 부당한 걸 한다거나 내 영혼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결국에는 돈 조건이 충족이 돼서 기어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결혼 관계가 유지는 되지만 작가에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이 작가가 미국 사교계에 진출을 하게 돼요. 이 어떤 파티장이나 연회장에 이제 가서 이제 유명 인사를 만나보게 되고, 도중에 그 유명한 어니스트 어밍웨이, 뭐 노인과 바다 이 사람도 만나보게 되고, 또 T.S. 엘리엇이라고 이제 시에 있어서는 거의 뭐 신급으로 이제 추앙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교계에서의 활동이 이제 또 얼마나 고급 옷이며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며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어요.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려면 또 작품은 계속 상업적이고 그런 작품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아내도 어쨌든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 출세의 길을 걸어서 돈을 많이 벌기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의 어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뭐 연극도 시도하고 이것도 더 부자가 되려고 계속 달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도중에 이제 뭐 실패도 하고 망해봤다가 다시 또 이제 흥행작이 나왔다면서 약간 이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이제 신경쇠약 증세에 이제 빠지게 되고요. 이 작가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사교계에서 너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할리우드까지도 진출을 해서 시나리오 작가로 성공을 하는 듯 했지만 허무하게 대략 나이가 44쯤이 됐을 때 무리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아내 젤다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신경쇠약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요. 이것 때문에 또 병원 입원비가 뭐 엄청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이 작가는 아내의 또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왕성한 활동을 막 했어요. 돈을 벌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었고 8년쯤 뒤에 아내 젤다도 병원에 화재로 발생하면서 죽게 됩니다. 개츠비와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만큼 미국은 이때 당시에 너무 물질 만능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조건을 맞추려고 하자니 이 작가는 자신의 양심을 버려야 됐고,
또 순수한 걸 쓰자니 이제 그 사랑을 얻을 수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이런 묘한 딜레마 관계 속에서 이제 괴로웠던 것이죠. 꼭 남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여성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또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남성이 또 반대로 그런 사랑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조건을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남녀를 바꿔서도 이렇게 그랬을 때 나는 여전히 어떻게 순수한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떠나고 아예 그냥 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선택을 한다라든가 혹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물질 만능주의적인 부분까지도 다 충족을 해서라도 그래서 내 영혼이 좀 다치는 어떤 상태까지 가서라도 그래도 난 기어이 사랑을 이뤄가면서 배워가겠다. 뭐 어떤 선택의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급적 가장 이상적인 건 서로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랑을 이뤄가는 게 좋겠지만 현대 시대에서 이제 그렇게 만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보기는 봤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출중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남자가 생각보다 좀 이제 조건이나 여건적으로 좀 안 되는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시대가 또 이제 남녀 평등이 좀 이제 점점 많이 잘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또 둘 중에 한쪽, 뭐 여성이 좀 일이 더 잘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여성 쪽이 또 주도해서 남성을 케어해서 데리고 가는 뭐 이런 것도 발생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이제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갔죠. 이제 뭐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물론 남자가 이제 주도해서 이렇게 조건을 맞추고 여성을 데려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결혼관과 이제 그 사회 구조로 갔지만 점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결국엔 어쨌든 둘 중에 한쪽이라도 뭔가 나아지면 이렇게 해서 뭐 데려가는 형태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바뀌기는 했죠. 하지만 뭐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요즘에 대부분 다 결혼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조건 글쎄 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조건을 바라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게 또 그걸 다 지키기가 좀 너무 어려운 그런 구조이긴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대를 비난하지는 마시고요. 뭐 상대가 너무 뭐 또 그럼 너는 나에 비해서 너무 물질적인 걸 추구해 뭐 하면서 막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뭐 역으로 또 너는 무슨 뭐 돈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이상한 무슨 사랑관을 갖고 있어 뭐 이럴 것도 아닌 것 같고 각자가 잘 조율을 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최대값의 그 상황으로 잘 맞춰서 가야 하지 않나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개츠비도 뭐 포기한 건 아니고 이 작가도 뭐 힘들게 결혼 생활하고 막 사랑을 추구했지만 뭐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뭔가 인생을 배워간 게 있을 테고 그게 작품에 반영이 되었던 거죠. 이상으로 위대한 개츠비 좀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